안녕하세요. 다양한 질환과 관련된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메디칼 인사이트 김아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의대 최웅 교수님, 동국의대 이정우 교수님 두 분 모시고 비뇨기 질환에 대한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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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뇨기 질환 두 번째 시간은 중년 남성이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전립선 비대증과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전립선의 크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비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40대에서부터 비대가 시작되는데 남성의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을 보면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 80대 이상의 남성에게서는 주로 80%에서 조직학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소견을 보입니다.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통받고 있군요. 그럼 이런 전립선 비대증은 어떤 증상을 유발하나요?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증상은 크게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배출 증상과 그리고 소변을 모아놓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저장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배출 증상으로는 소변 줄기가 약해져서 아랫배에 힘을 줘서 소변을 봐야 되는 세연뇨 증상, 그리고 소변을 보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 지연뇨, 소변이 뚝뚝 끊어지면서 보게 되는 단속뇨라든가 아니면 변효 후에도 소변을 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잔뇨감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심한 경우에는 소변을 아예 보지 못하는 그런 요폐 증상이 대표적인 배출 증상이 되겠습니다. 저장 증상으로는 소변을 보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소변을 보고 싶은 빈뇨 증상이라든가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어나게 되는 야간뇨 증상, 그리고 소변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가게 되는 요급박 증상,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흘러나오게 되는 요실금 증상 등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는 보통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대기요법, 약물요법, 수술요법, 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요법은 말 그대로 증상이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서 3에서 6개월 단위로 환자의 이제 증상을 집중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치료 시점이 언제일지, 언제 필요한지를 살피는 경우를 말합니다. 약물 치료는 크게 2가지가 주를 이룹니다. 알파 차단제는 이제 전립선과 방광의 입구에서 소변이 새는 것을 이제 새지 않도록 이제 긴장을 주는 알파 교감 신경 수용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억제해서 긴장을 완화시켜서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그런 약이고요. 복용하면 수일 내에 증상 호전이 나타나지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는 그런 치료법은 아닙니다. 반면 5알파 환원 효소의 억제제는 남성 호르몬이 5알파 환원 효소와 결합하여 전립선이 커지게 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전립선의 성장을 중지시키고, 실제로 약을 1년 정도 복용을 하면 대략 한 20-30% 정도 크기를 실제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이제 진행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급성 요폐라든지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대략 한 50% 정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치료 효과는 대개 이제 수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만약 전립선이 30g 이상 커서 진행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알파 차단제와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를 같이 복용하는 병합요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서 과민성 방광이 동반되는 경우는 항콜린제나 항이뇨 호르몬제 등을 이제 같이 병행해 주기도 합니다. 수술 치료는 이러한 약물 치료로도 이제 호전이 없거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합병증, 예를 들어 요폐라든지 혈뇨, 요로감염, 신기능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약물과 수술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런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따로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이 비만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고 육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강에 좋은 된장이나 두부 등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고, 채소 종류, 특히 섬유질, 그리고
전립선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토마토나 마늘, 채소 등을 많이 드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뇨 작용이 생길 수 있는 커피나 아니면 술 등은 가급적으로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습관 교정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충분한 휴식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전립선하고 요도 부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을 원활하게 나오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립선 좌욕, 좌욕을 하게 되면 전립선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어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약은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특히 감기약 중에 콧물약은 잘못 먹으면 소변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기약 처방을 받을 때는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요로결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로결석은 어떤 질환인가요? 요로결석은 이제 신장의 집합계로부터 요관, 방광 및 요도 등 소변이 흘러가는 그야말로 요로에 발생하는 결석으로서 요류의 장애를 초래하여 통증, 혈뇨, 감염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네, 이런 요로결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5mm 이하의 작은 결석들은 통증 조절과 다량의 수분 공급을 통해서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대기요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발열이나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이 되고 자연 배출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이런 적극적인 치료의 한 가지로서 체충격파 쇄속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전신 마취를 할 필요가 없이 환자 몸 밖에서 이렇게 파장을 만들어서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체충격파도 이런 치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수술이죠. 수술법은 크게 내시경적 치료랑 관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할적인 치료란 거는 째고 직접 보고 수술을 하는 거고, 내시경은 정상적인 그런 요도를 통해서 방광에서 요관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기구를 가지고 수술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요로결석은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를 거치고 어떤 치료법으로 치료할지 결정해서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에도 요로결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요로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생활 습관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물을 많이 마시는 등 소변이 농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짜고 매운 음식이나 육류, 너무 단 음식을 좀 피하고요. 또한 이제 결석이 가장 많은 게 수산인데, 수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견과류나 맥주 등을 이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 이제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시큼한 과일, 즉 레몬이나 라임, 오렌지 등을 많이 섭취하는 건 도움이 되겠고요. 만약 이제 통풍 등 이제 고요산 혈증 등이 이제 있는 환자라면 이제 요산석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산 섭취를 줄이는 것이 또 좋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그 부분들을 꼭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전문의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희는 앞으로도 나와 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질환 정보들을 가지고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